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종자가 무역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오늘 이슈픽에서는 이 무역 갈등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무기로 언급되는 자원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많은 농작물이 일본은 물론 미국, 인도, 중국 등지에 로열티를 내고 재배되고 있다는 어제 이슈픽이 참 흥미로우면서도 마음을 무겁게 했죠. 그런데 종자 외에도 또 하나의 무역 갈등 무기로 쓰이고 있는 건 뭔가요? 자, 그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의 지배력을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됐다. 과연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자, 바로 중국 히토류 산업협회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자, 중국 히토류 산업협회는 중국 내에서 히토류 채굴, 가공, 제조업체 300여 개가 모인 연합회입니다. 중국 내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가 얼마 전 미국에서 중국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불링, 즉 약자 괴롭히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속화하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 히토류 기업들이 중국의 반격을 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거죠. 바로 이 히토류를 무역 갈등의 중요한 무기로 쓰겠다는 겁니다. 8일이라면 지난 1일에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뒤였는데요. 그런데 엄청난 규모의 관세 폭탄도 비껴간 이 히토류를 무기 삼아 이러한 성명을 내놨다고 하니 그만큼 히토류를 주요한 전략적 소재로 쓰이겠다는 중국의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히토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토류란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히토류는 사실 하나의 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오디듐, 스칸듐, 이트륨 등 17개 원소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원소들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건조하면서도 잘 견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가 최근 갑자기 대두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IT 산업, 전자제품, 스마트 산업에서 필수적인 원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첨단 기술에 빠질 수 없는 원료로 쓰인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릴 정도입니다. 네,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뜻일 텐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이 히토류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네, 현재 그 히토류 매장량은 중국, 미국, 인도, 호주, 러시아, 브라질 이 6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요, 중국에는 약 5,500만 톤, 그러니까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 중에 약 40%가 중국에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매장량도 대단하지만 생산량은 더 대단합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토류가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건 이 채굴을 한 뒤에 분리하고 정연하고 합금화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 히토류를 정연할 때 염산, 황산 등 유해 물질들이 다량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사실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어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 생산을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배경에서 중국이 히토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또 세계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히토류의 8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서 이 히토류 문제가 이번에 무역 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삼은 게 이번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도 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적이 있었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2010년이었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혐의로 중국인 선장이 구속됐을 때 양국의 갈등이 아주 고조됐는데요. 당시 중국 정부는 대일 관광 금지령을 내리고 일본으로 이 히토류를 수출하는 것도 중단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의 히토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에 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컸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결정이 결국은 자충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히토류 수입 중단에 잠시 관련 산업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호주와 인도, 카자흐스탄 등에서 히토류 개발권을 따내고 기술도 개발해서 오히려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2년 뒤 일본의 중국산 히토류 수입 비중은 49%로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히토류 중단 역시 자칫 중국에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 전략을 쓰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앞서 지적하셨다시피 히토류는 이 미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무기에도 이 히토류가 쓰입니다. 자, F-22와 F-35 등 스텔스기를 생산할 때도 대당 400kg의 히토류가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겐 히토류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으로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할 경우 이 수출 산업은 물론 국방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 점에 착안해서 선제 공격에 나선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히토류 무기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히토류를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진에 의해서 이 히토류 대체제를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히토류 없이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슬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자, 세계화라는 의미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슬로벌라이제이션은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느린이라는 의미의 슬로우를 합성한 말인데요. 즉, 세계화의 반대말로 세계화가 둔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슬로벌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된 거는 2008년 전 세계로 퍼진 금융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력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국가 간의 재화, 서비스 교역량이 2008년에는 세계 국내 총생산 대비 61%였지만 오히려 2018년이 되면서부터 58%로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가 시작된 뒤부터 2018년까지 무역, 투자, 인력 교류 등 12개 세계화 연관 지표 중에서 8개 항목에서 세계화 수준이 후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더구나 최근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무역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슬로벌라이제이션이 더욱더 둔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경제가 위축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 결국 각 나라의 제조업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숙련 노동자들의 실직, 난민 갈등 같은 사회적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 슬로벌라이제이션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도 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 둔화 현상, 탈세계화의 흐름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내수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는 한편 첨단 기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연일 쏟아지는 무역 갈등 뉴스에 여러분도 이 슬로벌라이제이션 현상을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무역 갈등이 대두되는 상황에 초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지금의 위기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